주식 뿌뿌뿌뿌뿌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학창 시절이든 군대든 사회 초년생 시절이든 힘이 센 친구 옆에 있으면 괜히 든든하고 그 친구가 잘 나갈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기회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의 선택을 따라가면 그 기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소식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6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원 규모의 초대형 합병 계약을 직접 추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합병 대상입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금융도 아니고 SNS도 아닙니다. 바로 핵융합 에너지 전문기업 TAE 테크놀로지즈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시면 핵융합, 인공태양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너무 어렵고 너무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물리 이야기는 전부 걷어내고 왜 지금 핵융합인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실제로 연결되는 기업이 어디인지, 이 두 가지만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원래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은 단순히 신사업에 투자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합병 구조를 보면 트럼프 미디어와 TAE 테크놀로지즈가 동등한 지분 구조로 통합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미디어가 핵 융합 회사를 옆에 끼고 가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의 정체성을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확장시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건 방향 전환입니다. SNS 회사에서 미래 에너지 기술까지 품은 회사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택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했고 미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9조 원 규모의 합병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건 핵융합이 언젠가 될 기술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묻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합병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하루 만에 30에서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트럼프의 합병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한국 정부가 움직입니다. 사부 트럼프 다음 날 한국 정부가 20년 앞당김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핵융합 발전과 관련한 실증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약 20년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당초 핵융합 상업화와 실증의 중심 시점은 2050년 이후로 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걸 2030년대로 끌어당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정은 말로 당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증을 앞당긴다는 건 예산이 먼저 움직여야 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부품과 장비, 소재 기업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동시에 당겨져야 합니다. 즉 언젠가 해보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늦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 핵융합은 더 이상 연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속도 경쟁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가 갑자기 핵융합에 몰리는 걸까요? 이 흐름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AI 서비스들, 챗 GPT, 이미지 생성, 자율주행 로봇, 이 모든 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 규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란 겁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초대형 반도체 공장까지 전력 수요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움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 대가동과 장기 전력 계약을 검토하고 아마존은 원전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핵융합은 단기 대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카드로 다시 부상합니다. 온실가스 거의 없고 연료는 사실상 무한에 가깝고 사고 위험도 기존 원전보다 낮은 구조.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핵융합 스타트업에 꾸준히 자금을 넣어왔고 AI 업계를 이끄는 인물들 역시 전력 문제가 AI 성장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시대의 패권은 전력 패권이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태양광이랑 풍력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위험한 에너지로 갈 필요 있나?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서는 이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가장 큰 문제는 불규칙성입니다. 해가 떠야 발전이 되고
바람이 불어야 전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습니까?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AI 서버는 전력이 끊기는 순간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서비스 장애가 생기고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싼 전기보다 끊기지 않는 전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설치에 들어가는 자원 대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이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수년 주기로 교체와 보수 비용도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어떤 나라에서는 친환경일 수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효율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대용량 안정적 전력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는 선택지는 원전과 핵융합뿐이다. 그 중에서도 핵융합은 기존 원전의 단점까지 줄일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쓰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입니다.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죠. 반면 핵융합은 반대입니다. 아주 가벼운 원자들을 초고온 환경에서 서로 붙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인공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핵융합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연료는 사실상 무한에 가깝고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없고 조건이 깨지면 반응이 바로 멈추기 때문에 폭주 위험도 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약 1억 도에 가까운 온도가 필요하고 그 초고온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어려워했던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에는 KSTAR라는 핵융합 실험로가 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이라고 불리죠. 핵융합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했느냐입니다. 플라즈마는 조금만 흔들려도 벽에 닿는 순간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가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KSTAR는 1억도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핵융합은 순간적인 성공이 의미가 없습니다. 48초라는 시간은 실증과 상업화로 가기 위한 기술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이 쌓이면서 한국이 연구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증과 산업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핵융합 경쟁의 중심에는 ITER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건설 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ITER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여기서 기술을 검증받고 부품을 공급하고 운영 경험을 쌓은 기업들은 향후 핵융합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지어질 때 가장 먼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은 기술 싸움을 넘어서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약 9조 원 규모의 합병을 통해 핵융합 기업과 한 몸이 되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직후 한국 정부는 핵융합 실증 일정을 20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빌 게이츠, 빅테크, AI 산업은 모두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온다. 그렇다고 해서 핵융합은 내일 당장 돈을 벌어다 주는 테마가 아닙니다. 2030년대 실증, 2040년대 상업화를 바라보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단기 급등만 보고 들어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을 보고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흐름을 공부하고 구조를 이해할 시점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핵융합, 수혜주, 3종.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딱 3곳입니다. 모비스, 비츠로테크, 고려제강. 처음 듣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이게 왜 핵융합이야? 의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비스는 핵융합에서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시스템과 연결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융합의 핵심은 플라즈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플라즈마가 흔들리면 즉각 반응이 깨지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와 제어가 필수입니다. 모비스는 이런 제어 시스템과 연관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쉽게 말해 핵융합 장치의 컨트롤 타워, 두뇌 역할에 가깝습니다. 실증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제어 기술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츠로테크는 핵융합 장치에서 플라즈마를 안정화시키는
코일 전력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인 ITER에 관련 부품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한 레퍼런스로 거론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핵융합 발전소가 실제로 돌아가면 생산된 전기를 안전하게 끊고 연결하고 조절하는 전력 설비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이 전력 인프라 쪽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 핵융합이 실험 단계를 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같이 언급되는 구조입니다. 고려제강은 겉으로 보면 철강 회사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관점에서는 초전도 자석의 핵심 재료와 연결됩니다. 핵융합에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힘은 아주 강한 자기장에서 나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초전도 자석이고 그 핵심이 바로 초전도 선재입니다. 고려제강은 이 초전도 선재 기술을 자회사 쪽에서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융합 장치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면 모비스가 두뇌, 비츠로테크가 안전장치라면 고려제강은 그걸 움직이게 하는 심장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핵융합 실험 단계에서 이미 핵심 부품과 기술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은 아무 회사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핵융합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내일 오를 종목을 찾는 분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에 에너지판을 바꿀 흐름을 보고 있다면 지금은 공부할 구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선택, 한국 정부의 일정 단축, AI 시대의 전력 문제,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패권이고 그 패권의 다음 후보가 핵융합이라는 것, 이 흐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할게요. 저도 나름 여기저기 주식 유튜버들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영상을 보면 너도 나도 모든 종목 정보 다 알려줄 듯하다. 마지막에 종목 알려주지 않고 개인 정보만 빼가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서 주식 이야기를 들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걸 보면 전 넘어가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다 오픈을 하는 유튜브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의 철학은요,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좋은 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로 가는 게 진정한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깨끗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부부는 노력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